집행부에서 6건의 안건 설명을 하러 주례회의에 오셨습니다. 조례 개정안 2건, 동의안 2건, 그리고 일반 보고 안건 등 해서 2건 해서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어제 그 주례회의에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그 보도자료상에 표기된 것, 배경 설명까지를 포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어제 저희 주례회의 설명 순서에 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그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건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개정안을 내려고 하는데 핵심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조례 22조 가설 건축물 항목에 하나가 신설되고 하나가 좀 개정되고 그다음에 37조에 신설되는 항목이 있어서 총 주요 안건으로 치면은 3개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건축조례 22조 가설 건축물 항목에 가설 건축물이 쭉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의 가설 건축물의 종류들이 쭉 여러 가지로 나열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번 그 건축조례에서 핵심적으로 25조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바는 견본주택에 관한 겁니다. 우리 흔히 모델하우스라고 해서 그 견본주택이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해서 설립되도록 되어 있고 어제 현황으로는 구리시에 17? 우리 17건이라고 그랬나요? 18건이라고 그랬나요? 14건. 네. 14개소의 지금 가설 건축물이 들어 있는데 현재는 이 가설 건축물이 어떤 얼마 동안 존치한다, 얼마 동안 허가 기간이다 이런 규정이 없는데 이번 그 건축 조례에다가 일단 가설 건축물을 3년 범위 내에서 한번 일단 신고를 받고 1년 연장해서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구리시에 건축되는 그 견본주택으로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은 4년간 존치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그 개정 조례의 핵심 내용이었고요. 하나가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은 현재는 가설 건축물도 건축사가 설계해서 그 설계 도면을 첨부해야 되는데 시의 입장은 예를 들면 뭐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큰 설계를 요하는 게 아니고 평면도 정도만을 그냥 첨부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건축사에게 의뢰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해서 그러니까 건축 그 가설 컨테이너 같은 거 설치하는 그 신고자가 본인이 캐드 같은 걸로 그냥 받아서 대충 평면도 그려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22조 사항의 이제 5항에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새로 개정해서 넣는 조항이 하나가 있고요. 37조는 현재 이렇다는 거죠. 건축법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뭘 위반하거나 뭐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있는 경우에 그 이행 강제금을 범칙금처럼 2배로 중과할 수 있는 시행령 법상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얼만큼 가산금을 붙일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태료가 100만 원 나왔는데 이 중대 사안이어서 그걸 지금까지는 법에서는 200만 원까지 될 수 있는 것들을 그동안은 조례에 따른 조항이 없으니까 그 해당되는 것들은 2배 일반 과태료의 2배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게 좀 과하다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100분의 50까지 한도를 주는 이제 이렇게 큰 조항으로 3가지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설명드린 두 번째 건과 세 번째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의회에서 볼 때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이었고 실제 이런 가설 건축물이나 건축물을 관리하는 집행부서에서 뭐 여러 가지 법 규정이나 이걸 따져서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첫 번째 항목 그 견본 주택과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질의 답변들이 쭉 오갔었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가설 건축물 중 견본 주택에 관해서 3년, 1년 이렇게 기한을 제한하는 것을 견본 주택의 난립에 따른 도시경관 저해 및 교통 불편등을 해소하겠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의원들이 보기에는 그걸 4년으로 제한한다고 뭐 경관이 좋아지느냐, 교통 불편이 해소되느냐.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지금 견본 주택이 철골 구조물로 지어지고 철골 구조물은 그 세법상에서 검토해 보니까 보존 그 존치 연한이 한 40년 되는 내구 연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4년마다 이거를 다 철거하고 다시 하라고 하는 게 그게 전체적으로 옳은 일이냐. 두 번째 이렇게 조항을 한다고 해서 구리시의 견본 주택이 줄어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실제 그게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하면 그 지역을 지금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제 해당 조례와 관련한 여러 가지 관련법, 경관법이라든가 경관조례라든가 현재 우리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해 주셨어요. 해본 결과는 현재 그 지역 주로 그 현재 견본주택이 서 있는 지역들이 경관지구로 관리할 수 있으면 현재 경관조례에 보면은 이 견본주택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예외 조항으로 되어서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도시미관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면 차라리 그걸 수정을 해서 도시미관을 제대로 살리는 게 옳은 방향이지 이 존치기간 4년으로 줄이는 게 근원적인 대책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어제 제시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시고 의회 개정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행복소통 담당관실에서 남북 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등 3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지난번 제가 브리핑 할 때 우리 기획예산 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있는 이런 협의회에서 이게 탈퇴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규약을 하겠다라는 아마 보고를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행복소통 담당관실의 권한에 속하는 3개 기관 협의회에서 탈퇴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보고 사항입니다. 의회 무슨 승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3개 전부 다 분담금이 연 500만 원 정도 분담하는 그런 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었고 이게 대부분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또는 민선 7기 시절에 어떤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 이런 협의회들 가입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실효성도 없고 해서 그냥 탈퇴하겠다 이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씁쓸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또는 어떤 그 시장 군수가 바뀜에 따라서 그 전 어떤 그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협의회가 그냥 없어져 버리고 공중 분해되고 이제 또 다른 또 협의회가 구성되고 계속 이런 식의 반복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니 이렇게 탈퇴하겠다는 변경 규약을 만들어 놓고 새로 시장이 다른 협의회에 가입하겠다고 보고하면 의회 입장에서는 그냥 듣고만 있을 텐데 예산 승인 안 하는 게 맞겠네요. 이런 얘기도 웃으면서 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이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에서 2023년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출연 동의안이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것도 지난번 2월달 제가 할 때 우리 요 조례 개정과 관련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경기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서 우리 소상공인,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해주시게 되는데 그 대출 부분의 일정 부분 금리라든가 보증수수료라든가 이자를 경기도, 구리시 등등이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원래 2월 달
우리 임시회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의 핵심은 이번에는 2차 지원입니다. 금리 지원, 금리에서 1%를 CB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2월 달에 조례 개정을 했고 이번에는 이 시가 부담할 조례를 출연해서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우리가 거기에다가 자금을 집어넣어야 우리 시에 해당되는 만큼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래서 일단 특례 보증 수수료를 출연하겠다는 동의안에 의회가 동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은 일단 구리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소상공인들이 신용 보증 받아서 대출 받은 금액의 2차 보전금으로 1억 5천을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동의안이 통과되면 3월 임시회 때 추경에 1억 5천을 반영해서 특례 보증 수수료를 출연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이미 기희 지난번 조례 개정안 통과시킬 때 의회에서도 필요하다. 우리 소상공인들 지금 어려워서 고금리로 어렵고 경기 불황으로 어렵기 때문에 뭔가 지원책이 시급히 필요하고 더군다나 시급성을 요하는 이유는 보증재단에서 소진할 수 있는 자금을 이제 실링을 정해놓고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상반기 중에 후다다닥 받아야 실제 우리 구리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3월 그 임시회 때 보증 동의안도 통과시키고 추경에도 반영해서 바로 통과되는 대로 실질적으로 구리시 소상공인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해서 별 이의 없이 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 사항입니다. 다음 네 번째 안건이 구리농수산물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그다음에 농수산물 그 공사에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게 됐는데요. 이 건은 지난 주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 도시공사 대표 사장 선임과 관련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문화재단 이번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임원추천 사항 연결해서 지금 농수산물공사도 임원 추천을 우리 의회에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사항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와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내용은 현재 구리농수산물공사의 이사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장, 관리본부장, 그리고 비상임이사 5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사장은 4년 임기가 끝나서 올 4월 23일 날 임기가 만료 예정이고 관리본부장은 이미 민선 8기 출발하면서 작년에 7월 22일부로 임기가 만료되고 공석으로 남아있고 비상임 이사 2분은 한 분은 2022년 7월 23일로 3년 임기가 만료돼서 지금 공석 또 한 분은 2023년 1월 5일부로 임기가 만료돼서 공석 그래서 현재 7인 이사회 중에 3명은 지금 만료돼서 공석으로 되어 있고 또 비상임 이사 중에 올해 4월 30일에 2분, 5월 16일에 1분 그래서 지금 임기가 만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에 당시 그 본부장하고 7월 달에 임기 만료된 비상임 이사를 선발하겠다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의회 추천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11월 달에 위원 3명을 추천한 바 있는데 그 관리본부장하고 비상임 이사를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실제로 지금 선발을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차제에 아예 한꺼번에 그 아까 말씀드린 사장, 관리본부장, 비상임이사 5명 해가지고 전체를 다 이번에 그 날짜에 맞춰서 선발하도록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그게 시의 방침이어서 그때 구성되어진 임원추천위원회를 그대로 존치시켜서 활용해도 되겠느냐. 의회는 변동할 의사가 없느냐. 그런 공문이 왔었고 어제 설명 듣고 바로 오후에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임원 추천한 위원 3분으로 그대로 추천하겠다고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계획을 보면 일단 이제 임원 추천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면 28일쯤 3월 말쯤에서 1차 임원 추천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4월 17일에 후보자 공개 모집 공고를 15일 이상 하고 4월 26일에 2차 임원 추천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류 심사하고 5월 초에 3차 임원 추천위원회를 열어서 면접 심사해서 후보 대상자 2인 이상을 선정해서 추천하면 5월 8일 날 신임 사장 및 비상임 이사를 결정해서 사장하고 비상임 이사는 임명권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2명 이상을 복수로 추천하면 시장이 결정을 하고 본부장은 임용권이 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임명된 사장이 하루 이틀 뒤에 본부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서 5월 초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사장 임기가 4월 23일이니까 최대한 그 공백 기간 없어서 5월 초쯤에는 농산물 공사의 이사회가 다시 충원되는 구조로 하겠다. 그렇게 어제 보고됐습니다. 뭐 별다른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었고요. 왜 그 중간에 작년 운영하기로 했던 본부장 추천이 이렇게 선임발이 늦어졌느냐 그러는데 뭐 얘기인즉슨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잘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업무에 공백 없도록 잘 해달라고 그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의회에서는 3명에 대한 추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이제 환경관리사업소 자원행정과 소관사항으로 2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구리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해가지고 했던 건데 이거는 우리 소각장 관리하는 그 소각장이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그 폐기물 처리 시설에는 그 운영 자금은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하는데 이게 2023년 12월 말로 그 특별회계 존치 기한이 설정되어 있어서 5년간 더 연장하겠다. 이거는 시간이 되면 계속 그 소각 시설이 있는 한 연장하는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별 다른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자원 회수 시설의 주민 편익 시설. 흔히들 아시는 대로 저 소각장 옆에 있는 운동 시설을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축구장, 풋살장, 그다음에 수영장, 그다음에 수영장에 부속되어 있는 사우나. 이게 통칭 그 주민 편식 시설 내 우리가 했는데 어제 이제 그래서 이게 5월 21일부로 원래 2023년 5월 20일부로 지난 3년간 구리시 체육회에 위탁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위탁 기간이 5월 21일부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민간 위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번에는 위탁 기간을 날짜를 그 우리 저기에 맞추기 위해서 회계년도에 맞추기 위해서 중도가 아닌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이번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래서 회계연도를 맞추니까 이번에는 위탁 기간이 2년 6개월 10일 3년이 아닌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3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일단 위탁 기간이 좀 수정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한 2년 6개월 하는데 민간 위탁금이 총 한 37억 그다음에 시설 운영 수입해서 한 35억 그러면은 한 2년 6개월 하는데 거기에 자금 소요들이 한 72억 정도 되는 상당히 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탁하겠다고 했었고 이제 이거는 민간 위탁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심사위원회 결정되고 공고 내고 다 그렇게 해서 선발하겠다고 했고요. 어제 조금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는 실내 수영장하고 사우나 탈의실하고 축구장하고 풋살구장을 그 주민 편익 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로 보고 체육회다 위탁을 했고 거기 이제 구리 타워가 있습니다. 가보셨겠지만 구리 타워는 저 1층 이렇게 진입부가 있고 저 꼭대기 올라가면 꼭대기 아래층에 갤러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회전하는 전망 식당이 되어 있는 그
소각장 그 위에 있는 그 타워를 이번에는 여기 주민 편익 시설로 편입시켜서 민간 이탁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만들어 왔었고요. 어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좀 애매한 게 현재 그 우리 타워라고 통칭하는 거는 그게 굴뚝입니다. 아시겠지만 소각 시설의 굴뚝이거든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그 안에 지금 연기가 뿜어져 나가는 그 굴뚝 내부는 소각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 수탁 업체 쪽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동안은 그거를 주민 편익 시설로 보지 않고 시의 직영 시설로 봐줘서 그 갤러리는 시에서 공무직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관리를 했고, 위에는 시에서 식당은 그 민간에다가 뭐 임대료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주민 편익 시설로 들어오겠다고 해서 그럼 식당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앞으로 식당은 시가 계약해 가지고 관리하게 되면 그 굴뚝 하나가 3개 기관이 관리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안에 연기 들어가는 데는 소각장 운영업체, 그다음에 갤러리하고 밑에 안내 데스크는 그 체육시설, 주민 편익시설 위탁업체, 수탁업체, 그다음에 위에 식당은 시가 또 뭔가 직영을 하고 이게 더 혼돈스러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실하게 해봐라. 뭐 그런 요구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동의안 뭐 의회 상정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아마 제시하리라고 봅니다. 네, 이상이 어제 설명드린 6개 안건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부수적으로 지난주 그 주례 회의를 할 때 그때도 와서 설명드렸지만 아직 이제 부시장권과 관련해서 부시장이 아직 공백인데 이미 법제처에서 1월달에 시의 요구 부분이 이제 아닌 걸로 다 해석이 되어져서 그때 제가 그 법제처의 그 유권 해석에 대한 건 설명을 드렸었고, 그랬더니 일부 언론에서 시가 경기도에 인사 교류를 요구했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확실한 거냐, 그리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달라 그랬더니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공개여서 제가 카피는 해오지 못했고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2월 28일 지난 2월 28일자로 구리시에서 경기도지사, 경기도 인사과장을 수신처로 해서 그 보낸 공문인데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부시장 임용 관련 인사교류 협의 요청. 뭐 1번은 그렇고 2번, 3번, 4번, 5항. 그래서 2, 3, 4, 4개 항목에는 구리시의 그동안의 입장을 쭉 설명해 놓은 겁니다. 구리시는 개발 사업이 필요해서 민선 8기 출범하면서 부시장직을 개발 사업을 담당할 능력 있는 도시발전분야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영입하여 임명하려고 추진했다. 그래서 3번, 수개월 동안 부시장 공백이라는 어려움까지 감내하면서까지도 이게 필요하다고 여겨서 이 일을 했다. 그런데 4번, 지난 1월 27일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를 살펴보면 이제 그건 법제처의 1월 24일 법령 해석은 구리시에서 요구한 부시장을 개방형 임기제로 하는 건 불가하다 이렇게 내린 그 법제처 해석인데요. 그 내용 중에도 지방공무원법 제2조 경력직 공무원 뭐 등등 해서 부시장을 임기제로 공모하는 것이 뭐 가능도 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제 구리시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5번 임기제 공무원 제도는 공무원 직종 체계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입된 것으로 등등 전략하면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점과 6번 아울러 법령 정비 권고사항, 혹시 그 법제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법제처에서 구리시가 요구한 개방형 임기제로 부시장 공모를 지금 하는 것은 현행으로는 안 되는데
법령상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비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법령 정비 권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3조 사항에 따른 일반직 지방 공무원의 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법제처 내용인데 이걸 참조해 보더라도 그래서 2항서부터 5항까지 구리시의 입장을 구구절절하게 쓰시고 이제 핵심은 7항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부시장의 개방형 임응이 절실한 실정이나 더 이상 부시장 공백의 우려가 장기화하기 전 경기도와의 인사교류도 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지방자치법 제123조 사항에 시의 부시장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법률 근거에 의거 우리 시의 공직자 인력 상황을 고려한 국장급 공직자로서 1:1 인사교류를 희망하니 협력하여 주십시오.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부시장 개방형 공무제를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쓰려는 구리시에 절절한 사항이 있었다. 법제처에서 안 된다고는 했지만 거기에 그런 타당한 근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 된다고 하니 우리 부시장이 필요한데 기존처럼 부시장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마시고 요런 지방자치법에서 서로 인사교류도 할 수 있고 실제로 부시장 임명권은 비록 도지사가 파견을 하지만 시장에게 있으니 우리 시의 국장급 공직자하고 부시장, 도의 부시장하고 인사교류를 하자. 그걸 협의해 달라. 이렇게 공문 보냈습니다. 앞으로 도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 입장에서는 그동안 3급 부의사관을 도에서 그렇죠? 3급이죠? 3급 부의사관을 도에서 우리 그 해당 31개 시군의 뭐 3급 또는 2급 그 부자치단체장을 자체 인력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순환 파견을 보낸 상황으로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제 개방형으로 임기제 공무원은 안 된다고 하니 우리 국장을 도로 보낼 테니까 우리 서기관 한 사람을 도로 보낼 테니까 그 대응으로 부의사관 부시장을 우리 시로 보내달라. 이게 우리의 요구니까 한번 협의해보자. 앞으로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6건과 한 건 그 부시장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으셔서 그 내용 진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오늘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커피를 마셔서 죄송합니다. 1시 행사를 끝내고 내려오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저랑 부의장님한테 저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주신 커피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좀 마시고 있습니다. 네, 대기부 김종수 기자님 마이크 좀 부탁드릴까요? 예, 여기 우리 김 기자님. 예, 김종수 기자님. 그 지난번에 농수산물 도매공사 농수산물 공사 일취 관련해 가지고 네.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문화재단 관련해 가지고 일취 말씀하시면서 그 일취의 자격 네, 네. 부분을 상급 부서에 정부권에서 받아서 취지에 맞게 뭐 하신다는 거 있는데 그게 뭐 맞나요? 예, 이제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지방공기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 자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갈 추천위원회 자격은 1. 경영 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사람 5. 공인회계사 6.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래서 도시공사와 농수산물공사는 이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한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당초 그 농수산물공사에서 이와 같은 지난 그 7월달에 임원 추천위원을 요구했을 때 애매모호한 조항들이 많아요. 경제 관련 단체 임원, 그럼 경제 관련 단체라는 걸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또는 5항에 있는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걸 어디까지라고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당시 의회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역시 답도 애매모호하게 왔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건 임원 추천을 요구하는 기관과 추천하는 기관 쪽에서 나름대로의 원칙이나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해서 하면 됩니다. 라고 와서 당시 우리 의회에서는 특히 5항에 있는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범주에 지방의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행정사무감사, 즉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년 이상 한 사람이면 충분히 공기업 경영에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내부 규정을 마련했고 당시에 임원추천위원으로 전직 시의원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나 농수산물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는 그런 방식으로 요 조항대로 하면 되는데 지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재단에 관한 건 공기업법이 아니고 재단 대표이사를 뽑을 때 공기업법과 공기업법 시행령을 준용해서 재단의 임원추천위원도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6개 항목에 해당되다 보니까 재단은 특별히 성격들이 다 다르다. 청소년 재단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예를 들면 다른 시군 같으면 노인재단도 있고 하는데 그 재단의 임원 추천을 할 때는 그 재단의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문화재단에 관해서는 그걸 한번 질의해봐라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임원추천위원 추천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결과를 보는 거고 요건 그 전에 저희 의회에서 질의해서 받은 결과물로 공인회계사 또는 그 해당 공기업의 이사나 감사를 역임했던 사람, 그 다음에 지방의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군 중에서 저희가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아직 추천을 안 하신 거죠? 아니요, 어제 해서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3분 했거든요. 공인회계사 당시에 우리 지방의원 경험이 있는 전직 의원 1분, 그 다음에 해당 그 공기업의 감사를 역임하신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분,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1분 이렇게 3분을 지난 7월 달에 추천했었고 그 추천위원을 이번 전체적으로 확대되니까 이제 이 선발 범주가 넘어선 위원회에 대해서도 그대로 하시는 걸로 의회 의견을 어제 회신해 드렸습니다. 문화재단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집행부에서 그 결과가 아직 안 왔습니다. 네. 나중에 그 위에서 해석이 오면 좀 알려주시죠. 예, 바로 브리핑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장님이 그때 지적했듯이 그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기업법에 준해 가지고 추천하면 어떤 기업이 또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성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그런 뭐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여기 자원해수 시설 네. 관련돼서 민간 위탁이 뭐 저희가 있어서 붙여서 예. 이건 아니지만 지금 자원해수 시설이 올해부터 이 수탁 기간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선정이 끝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 뭐 진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의회에서 이 관련해 가지고 파악이 있습니까? 예, 아직 게을러서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고 이제 당초에 이런 부분만 있었죠. 원래 작년 말이었죠 원래? 예, 작년 말로 수탁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민간 위탁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지난번 한번 브리핑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절차의 문제가 많고 그래가지고 계속 늦어져서 그 민간 그 우리 그 시설 자원 우리 회수 시설 그 운영 관리 조례에다가
지금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제 그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기계약된 업체에서 기관에서 계속 운영하는 거를 조례에다가 그때 개정안에다가 부칙처럼 넣어놓기로 했었고 하루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왜 못하는지 절차에 대해서는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다음 주례회의 때 우리 저 궁금해하시니까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고 왜 지금까지 못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좀 그걸 좀 의장님께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거기 종사원들이 꽤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임금 협상도 해야 되고 어떤 고용에 대한 불안들이 많나 봐요. 제가 이제 듣기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임금 아무래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네, 그렇죠. 이기 때문에 이제 해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빨리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 접근을 못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네. 충분하게 그 좀 알아보는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당연한 아주 잘좀 챙겨봤습니다. 예, 온당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좀 더 잘 챙겨보고 최근에 봤어야 되는데 게을렀습니다. 추가적으로 바로 요구해서 다음 주례회의 때라도 설명 듣고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뭐 수탁업체가 바뀜에 따라서 고용 승계 문제도 있을 터이고 또 기히 일하고 있는 분들의 임금 협상, 뭐 단체 협약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좀 기간이 자꾸 늦춰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들 의회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사팀장님 지금 내용에서 주례회의 때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십시오. 네. 예, 또 다른